아,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늘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들었을 때 전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환경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의 어떤 그런 생각과 저처럼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하루의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뭐 휴식을 한다는 의미도 다르고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다른데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겪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저만의 답이고 그리고 이 답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어떤 결론을 공유해 드리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 삶에도 일면 저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니까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유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뭐 40대 50대 뭐 선배님들이나 60대 선배님들이나 혹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신 30대 20대 10대 후배님들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뭐 누구든 간에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행복 같은 것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만 해도 이런 고민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공허한 삶이었는데 특히 이제 뭐 10대나 20대 뭐 중반 정도까지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알아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게 돼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뭔가를 더 했을 때 뭐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겁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는 불행하고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럼 지루한 이 상태의 어떤 이유는 아마도 이런 기준점 때문일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많은 분들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MBTI도 그렇고 뭐 전통적으로 뭐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그런 기준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 혹은 중요한 어떤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냥 하나의 기준점 정도 혹은 기준점을 잡을 때 아주 작은 의견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대화의 어떤 뭐 잘하는 스킬이라든지 혹은
뭐 사람들의 뭐 환심을 사는 화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정말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나 뭐 아주 매력적인 대화법이나 뭐 어떤 그런 이런 뭐 발음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거에 뭐 요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그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대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그걸 좀 공유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상형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외모 혹은 뭐 관심사 혹은 뭐 코드가 맞아야 된다, 개그가 맞아야 된다,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사실 뭐 부부 관계든지 연애하는 그런 어떤 커플의 관계든지 모든 관계가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뭐가 맞든 안 맞든 서로 좋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진짜 문제가 될 때는 서로가 뭔가 감정이 상해 있고 혹은 뭔가 일이 틀어져 있고 잘 안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대화를 앉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가 저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냐 보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게 더 제일 중요했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라고 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딱 이거예요.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스킬이 좋은 것도 너무 좋고 대화하는 뭐 어떤 화술이 좋은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의지가 없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고 기분 나쁠 때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의미가 잘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모든 상황에서 대화를 안 하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낫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게 있다면 좋든 싫든 간에 대화로 모든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의지가 있다. 대화를 하려고 한다. 내가 싫을 때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 이상형을 생각할 때 늘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왔고 지금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 때도 대화로 풀려고 해보고 대화로 설득해보고 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너무 뻔한 얘기인데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옛날에 비해서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요즘은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뭐 무인 그 계산대도 많아졌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를 그냥 AI나 챗봇 이런 걸로 다 대체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순간에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제가 뭐 저도 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지 혹은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때가 이제 제일 사람을 딱 맞닥뜨려야 되는 때예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문제라든지 혹은 보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소득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제가 이제 저는 프리랜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국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은
사람 통하지 않고 그냥 클릭으로 다 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배를 받을 때는 그냥 클릭해도 되는데 잘못 왔다. 만약에 잘못 왔어요. 혹은 뭐가 수량이 뭐 한두 개 빠졌어. 그럼 결국은 뭐 게시판에 글을 남기든 전화를 하든 간에 사람이랑 얘기하게 되지 않나요? 그걸 아직까지는 자동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화의 영역이 좀 넓어져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메일을 쓴다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도 결국은 대화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텍스트는 저는 텍스트로 좀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떤 뭐 공문같이 이메일을 보내도 그냥 최소한의 얘기, 핵심적인 얘기만 딱딱딱딱 하는. 근데 요즘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나 뭐 어떤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도 혹은 문자나 뭐 이런 거 보낼 때도 국어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뭐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점점점을 쓸까 혹은 뭐 컴마 점점점을 쓸까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내 죄송한 마음을 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일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죄송하면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랑 똑같은 사람이면 아 이메일로 뭐 이렇게 됐구나 사실을 판단하고 뭐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화로 내 이제 뭐 잘못과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겠죠. 근데 요즘 분들 중에는 그냥 그거를 이메일로 혹은 뭐 어떤 텍스트 메시지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게시판에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것도 결국은 대화의 일종이고 그건 결국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결국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택배를 잘못 받아서 이거 잘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받는 쪽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럼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나 얘기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 하면은 나는 뭐 상관없지만 그 반대 경우가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결국은 양쪽 간에 의지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 택배 얘기는 뭐 돈이 관련된 거니까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대답해야 되겠지만 돈에 관련되지 않고 그냥 뭐 지인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하는 사이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건 결국 그냥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의지의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인간관계들은 그런 대화를 할 때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보에서 고립이 되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관계에서 고립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물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화를 하면 대화가 되죠. 근데 수화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비장애인, 이 비청각장애인들이 쓰는 이런 구어랑 어법도 다르고 약간 문화도 다르고 쓰는 표현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어를 수화로 정확하게 딱 매칭해가지고 바꾸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끼리는 소통이 되고 그들끼리 관계가 맺어지지만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랑 뭐 그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랑 간의 관계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관계가 잘 조율되지 않듯이 잘 관계가 맺어지지 않듯이 귀가 들리지 않고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그게 같은 국민이고 같은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는다. 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그게 꼭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장애를 비하하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장애인들 중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없고 혹은 상대방이 없으면 그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섬처럼 고립이 될 텐데,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어쨌든 반드시 대화를 하게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주 작은 대화라도. 그리고 내가 관계를 이 사람이랑 깊게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대화가 정말 중요해진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될 텐데, 이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쌓아나가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어떤 대화법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면 더 좋겠고, 뭐 지금 당장부터라도 뭐 억지로 누군가 막 살갑게 대화를 막 하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내가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걸 계속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해할 만한 감정을 섞지 않는 거, 그런 걸 잘 못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막 빨라지고 할 필요 없는 말도 막 튀어나오게 되죠. 그럼 그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을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저한테 하면 저 역시도 말문이 탁 막히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말을 하지 말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 한 명이 말을 안 해버리면 이제 그건 이제 풀리지 않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서툴더라도 내 진심을 얘기하고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말에 자신이 없어, 나는 말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 방식을 최대한 고수하세요. 누군가 좋다는 방식을 계속 따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대화법이 생길 거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화술이랄까요? 자신만의 어떤 얘기하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그런 노력이고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오해가 생겨서 그냥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랑은 되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 그 오해가 생겼을 때 풀려고 또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관계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서로가 어떤 그런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들이 없어지면서 정말 중심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지탱해주는 힘, 내가 불행할 때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인간관계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힘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노력을 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그 매개가 대화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구조는 사실 대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피드백이 있고, 그 피드백에 저도
어떤 리액션으로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이어나가는 티키타카가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지 같은 거죠. 이 편지에 뭐 여러분들은 그걸 읽을 뿐이고, 그러니까 저는 영상 종류 중에서도 인터뷰를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분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쌍방에 주고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다음 콘텐츠는 어떤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완전 다른 얘기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럴 정도로 저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대화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한 인생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어떤 화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좋은 게 더 좋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내 말을 이렇게 잘 조율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 포기하겠다,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조리 있게 말을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조리 있게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은 내가 하는 거지만 듣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도 그걸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나한테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다는 건 내가 이걸 잘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닐까? 이걸 상대방도 느끼거든요. 신뢰하고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듣는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을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벌써 이 프로젝트 Q40 40개의 인터뷰 질문을 하는 이 컨텐츠에 진짜 진정한 마지막 컨텐츠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정리를 한번 하고 또 다른 이제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 컨텐츠, 대미를 장식할 컨텐츠를 다음 주에 찍어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혹시라도 봐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오해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을 저는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존중하고 리스펙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거에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나도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너무 편협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컨텐츠를 보시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 훌륭하시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 컨텐츠들을 편하게 찍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컨텐츠 한 컨텐츠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형은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라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동네 형처럼 혹은 뭐 동네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친구처럼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편하게 얘기를 했고, 뭐 제일 서두에 제일 처음 컨텐츠 말씀드렸듯이 이 컨텐츠의 가장 첫 시청자는 제 자신이고, 10년 뒤에 제 자신이고, 혹은 이걸 볼지 모르는 제 자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그런 자서전 같은 그런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해서요. 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을 좀 정리하는 컨텐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시지 않을 만한 주제도 많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싶은 주제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 계셨을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만 저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그냥 제 채널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저는 이걸로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얘기는 또 다음 콘텐츠에서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뭐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일기 같은 거겠죠. 혹은 뭐 이렇게 영상을 찍으실 수도 있고 녹음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기록해 놓으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의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컨텐츠를 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